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원전 박사 우경 이경우입니다. 유도주 교수님의 평생 체험록을 요약해서 기록한 상한론 임증 지요를 글자 풀이하고 있습니다. 수증론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 병을 일으키는 기전 중에 병증의 원인 중에 핵심인 화에 의한 병증에 대한 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병증에 대한 기전으로서 물과 불이라는 두 기전에 의해서 우리 몸의 병이 형성되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화증론이라. 고인께서 이르길 인체에 있어서의 오행은 각기 하나씩 있다. 그런데 오직 불화에 있어서만은 두 개가 있다. 그 중에 하나인 군화는 심장에 배속되는 것이고, 상화는 도울상, 재상상, 상화는 간과 신에 붙어살다 기생충 할 때 기자가 이 기자입니다. 붙어살다. 여기서는 붙어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간과 신에 깃들어 있다. 이와 같은 의미로 보면 되겠죠. 이 화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 것인지, 잠장하게 되면 잠길 잠, 저장할 장, 잠겨서 숨겨져 있으면 저장하면 그것이 100가지 뼈, 골, 해를 따뜻하게 덮여줘서 길러준다. 온양시켜준다. 우리 몸의 100해를 온양시켜서 사람의 수명을 견고하게 해준다. 생리적인 좋은 기전으로서의 역할일 때에 이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병적으로 발동하게 되면, 잘못 발동하게 되면 우리 몸의 음의 액을 다리로 다려내고 복글오자죠. 복글오 쪼려낸다 이 말이죠. 음액을 달구어 쪼려내어 우리 몸의 원기를 상벌시킨다. 손상시키고 쳐낸다. 이에 반해서 우리 몸에서 이 화를 머금고 잠장해주는 음이 허하게 되면 병나게 되고, 음이 끊어지면 죽게 된다. 기백께서 내경 지진요 대론 제74편의 병의 기미에 대한 19개의 조목을 들어 올린 것이 있는데, 거기에 화에 속하는 것이 화의 병기에 속하는 것이 5이 있다. 그래서 그 5이란 뭐냐? 우리 몸에서 모든 바람에 의해서 도현하는 것은, 도자는 흔들린다, 동요하다, 흔들리고 눈 깜깜해지는 것은, 아찔해지는 것은 모두 간에 속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우리 몸에서 화기가 발동했다는 것이다. 나쁜 의미로서의 발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모든 우리 몸에 있어서의 기가 분울해지는 것은, 분자는 부어오를 분자입니다. 부어오르고, 퉁퉁 부어오르고, 빽빽하다 이 말이죠. 그 기가 퉁퉁 부어오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팽창하고 커진다는 뜻이겠죠. 팽창하여 커지고 울결하게 되면은 급박해지고, 그래서 그 기가
분창하고 팽팽하고 울급하여 울급해지는 것은 모두 폐에 속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화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우리 몸에 있어서 모든 습으로 인해서 종만 하는 것은 부어오르고 그득 부풀어 오르는 것은 모두 비에 속하는 것이며, 이것은 화기가 아주 승할 때에 화기로 인해서 화가 쪄서 팽창해서 오는 것이다. 우리 몸에 있어서 모든 통증하고 가렵고 부스럼 생기는 것은 모두 심장에 속하는 것이니, 이것은 화기가 잘못 오작동해서 오는 것이다. 여기서 작용이란 얘기는 정상적인 작용이 아니라 오작동, 나쁜 쪽으로 쓰여졌다는 의미가 되겠죠. 또 무릇 동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은, 격동하는 것은, 고동치는 것은, 뭐 이와 같은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죠. 움직인다는 의미에는 움직이는 것은 모두 화에 속한다. 화에 의해서 화기에 의해서 격동하는 활동지기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기가 울결하여 뭉치면, 기도 이것이 울결하여 뭉치면 거기에서 화가 일어난다. 화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폐에서 일어난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이 크게 노하게 되면, 기상충이죠. 기가 위로 솟구치는 것을 노라고 하는데, 대노하게 되면 그때 또 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간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술에 취하고 너무 배불리 먹게 되면 이때에도 화기가 일어나는데, 비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생각하게 되면 화기가 심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방노함이 심하게 되면, 입방이 과로하게 되면 화기가 신에서 일어나니, 이것은 바로 오장에서 발동해서 일어나는 바인 우리 몸의 화인 것이다. 하하. 자, 한번 읽어봅니다. 고인 운하되 인체의 오행은 각 일이언을 유화만이 유이하니, 분화 소거 심장하고 상화 기여 간신이라. 잠장즉 온양백해하고 고인순영하며, 발동즉 전호 음맥하야 상벌 원기이라. 음허즉 병하고 음절즉 사하니라. 기백께서 거 내경 지진요 대론편 제74편 병기 19조에 하기를, 속화자 오하니 제풍으로 도현하는 것은 개소거 간이요, 화지 동함이요, 이는 화지 동야요, 제기 분불함은 개소거 폐이니 화지 승야요, 제습 종만함은 계속 어비이니 화지 승야요, 제통양 창함은 계속 어심하니 화지 용야라. 우범 동함은 계속 화이니, 기울즉 화기 어폐하고, 대노즉 화기 어간하며, 치포즉 화기 어비하고, 사려즉 화기여 신하며, 방노즉 화기여 신하니, 차는 오장 소동지 화야라. 같이 됐습니다. 자, 계속 또 이어서 또 말하기를,
아통 은선하고 이빨이 아프고 잇몸이 선 베풀 선 풀어질 선 헐다 선 뭐 이와 같은 뜻으로 보면 되겠죠. 잇몸이 허는 거 헐고 시협 이종하고 뺨과 턱이 부어오르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화가 동에서인 것이고 위에서 속이 화가 쌓인 것이 위로 식도를 타고 올라와서 바로 위경락에 이빨과 잇몸에 턱이 부어오르게 하는 병증이 있게 한다. 눈이 누렇고 입이 쓴 것은 쓰고 앉으나 누우나 편치 못한 것은 담의 화기가 동한 것이요 설태가 끼고 목구멍이 아픈 것은 아프고 변비하여 통하지 않는 것은 대장의 화가 동함이요 융폐하고 융자는 소변이 통하지 않고 막히는 것을 융이라고 합니다. 융폐하고 소변이 리텐션 소변이 정체되어 있는 거 소변이 막히고 림력하며 물방울 떨어질 림 물방울 지며 소변이 힘차게 나오지 않고 방울져 떨어지는 병증이 되겠죠. 입력하며 적백색의 탁한 대하를 띠는 것은 띠다대 탁의 대하일 경우에는 소장의 화가 동한 것이요 소복이 아랫배가 아프고 소변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방광의 화가 동한 것이며 머리가 아찔하고 몸이 나른하게 늘어지는 것은 늘어지고 수족의 안이 속이 중심이 열나는 것은 삼초의 화가 동하는 것이다. 자, 아통 은선하고 시협 이종함은 위화동이요 목황 구고하고 좌와 불령함은 담화 동함이요 설태 후통하고 변비 불통함은 위 대장화동이요 융폐 입력하고 적백 탁대함은 위 소장화동이요 소복 작통하고 소변 분리함은 위 방광화동함이요 두현 채권하고 수조 심열함은 위 삼초화동이라 이것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를 다스리는 법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참, 이 화를 다스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닐 텐데요. 고인들은 생각했다. 실화는 가히 사시키면 되고 허한 화는 가히 시키면 되고 물결로 인한 화일 때는 가히 발산시키면 되고 양적인 화일 때는 의당 바로 직접적으로 법장 절시키며 단절시키며 음적인 화일 때에는 의당 따뜻하게 온양시키면서 인도해 나간다고 여겼으니 각기 의당 증에 따라서 치료를 시행해 나가면 된다. 그 다음에 화증으로 인한 맥의 상은 어떻게 나타날까? 어떤 맥상이 화증을 드러내는 것일까? 요점을 들어서 말해 보도록 하자. 떠오르면서 홍수처럼 홍수와 같고 자주 뛰는 맥은 허황이고 부위 홍삭하면 허화이고 잠기면서 실하고 대한 것은 실화이고 홍수처럼 일어나고 자주 왼쪽 촌맥에서 나타나는 것은
신화이고 오른쪽 촌에서 나타나는 것은 폐화이다. 홍수처럼 홍수의 물결처럼 도도하게 흐르면서 자주 뛰는 것이죠. 다음에 그 홍수처럼 자주 뛰는 맥이 왼쪽 관맥에 나타나는 것은 간화에 해당하고, 왼쪽에 오른쪽 관에 나타나는 것은 비화에 해당하고, 양쪽 척에 나타나는 것은 신경과 명문의 화이다. 남자의 양쪽 척맥이 홍수처럼 홍하고 대하게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유정할 것이고 정을 새나오게 할 것이니 음적인 화가 왕성합니다. 맥이 팽팽하면서 가느다랗고 자주 뛰는 것은 눌러봄에 더욱 단단한 것은 소양화의 기가 젊은 화의 기가 쇠하는 것이니 이것은 바로 간과 신의 진장맥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니 수기가 왕성하게 되면 그 맥이 저절로 화평해진다. 맥이 팽팽한 현맥이면서 가느다랗게 자주 뛰는 것은 뛰면서 눌러보았을 때 더욱 견실한 것은 소양의 화기가 쇠한 것이고 다음에 화기가 쇠한 것이고 고름 간신의 진장맥을 드러내면 간신의 진장맥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니 현맥은 주로 간에 해당하는 맥이라 간신이겠죠. 수기가 왕성하면 그 맥이 자평해진다. 화증의 맥상을 거요이 언함에 부이 홍삭함은 위 허화요. 친이 실대함은 위 실화요. 홍삭함이 현 좌촌맥 하는 것은 위 신화요. 현 우촌함은 위 폐화라. 현 좌관함은 위 간화요. 현 우관함은 위 비화라. 현 양척함은 위 신경 명문지 화요. 남자의 양척이 홍대함은 필유정이니 음화 성야라. 맥이 현세하면서 이 삭한 것은 삭하되 안지함의 이 견자는 위 소화 기쇠함이요. 현 간신 진맥이니 수왕즉 기맥 자평이라. 오직 허로할 때만 이와 같은 맥을 드러내 보이니 이것은 음이 능멸하는 형상이다. 그러니 가장 아주 극중한 정후가 된다. 이게 왜 갑자기 나오죠? 화증에 대한 맥상을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왜 그런 모양이 이것은 바로 요거와 연결되는 내용인가 싶습니다. 그 위에 있는 문장과 연결되어서 지금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맥이 현세 이 삭하며 함에 하고 안지함에 이 견자는 소화의 기가 쇠함이요 간신 진맥을 드러내니며
이때에 수왕하게 되면 기맥이 자평하게 된다. 이것은 오직 허로할 때에 이와 같은 것을 드러내는 것이니 빙설 음능한 빙설의 차가운 기가 능렬해서 오는 상인이 가장 위급한 징후가 된다. 혹은 반대로 허대하면서 삭질하는 것은 자주 빠르게 나타나는 것은 이것은 식기에 의한 화인이 식기로 인한 화인이 모갈 진음하게 되니 참된 음을 소모시켜 다하니 이것은 허한 양이 날라 달아나는 비월하는 징조가 되는데, 이것은 오랜 병을 앓은 뒤에 이와 같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이니 백 중에 하나도 살기가 어렵다. 백무일생이라, 백에 하나 살아나는 것이 없다. 맥이 허대하고 삭질하다. 이거는 식기에 의한 화이다. 식기가 너무 식기가 막히고 해서 화가 일어나나 보죠. 식기에 의한 화도 있다. 식기에 의한 화다. 식기에 의한 화가 있대요. 식기에 의한 화이니 이것이 모갈 진음한다. 그러니 오직 포탈하여 싸납게 탈실되어 기가 없는 것은 오히려 아주 준열하게 이것을 보해 주어서 수렴하고 견고하게 해 주어야 한다. 거두어들여 고정시켜 줘야 한다. 견고하게 해 주어야 한다. 준보, 아주 강하게 길을 보해서 길을 거두어들여 견고하게 해야 한다. 대저 화증으로 인한 맥은 단지 허화만이 있으니 눌러보았을 때에 반드시 텅 비게 되고 끊어봤을 때에 실대하는 이치가 없다. 결단코 실대하는 이치는 없다. 화증의 맥이. 그러나 화기가 중초에 울결해 있을 때에는 오한 전율하는데 역시 여선맥이 닉소하는 것은 수물릭, 감출릭, 여선맥이 감추어져 드러나지 않으면서 작은 것은 이것은 화기가 울복하고 그 불기운이 다한 것이니 발광시켜 불꽃처럼 불태워서는 안 된다. 안 되니 반현 한승지화하게 된다. 도리어 반대로 한이 승하는 화를 드러내게 된다. 한승의 화를 드러내게 된다. 그 맥 중에 여선맥이 숨어 엎드려 작게 나타나는 것은 화기가 중초에 물결하여 오한 전율함에 역시 여선맥이 엎드려 작게 나타나는 것은 이것은 화기가 물복하여 있고 그 불기운 불씨가 다 된 것이니 발광시켜 불꽃을 펼쳐서는 안 된다. 불꽃을 펼친다는 얘기는 불태워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게 되면 도리어 한기가 왕성해지는 그런 기전으로 화로 드러내게 된다. 열이 위문에 맺혀져 있으면 기침하며 결실된 담을 토해낸다.
역시 이때에 촌구맥이 활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열이 하초로 흘러내려가며 임탁하고 요통하게 되니, 여기에는 대부분 청내가 청척부 안쪽이 홍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으니, 이것은 모두 위중의 습탁이 위로 거역하고 하삼 아래로 스며 내려가는 증후이다. 증후이니 화와 더불어 예측할 수가 없다. 대저 화증의 맥은 단유 허화일 뿐이니 안지함에 반드시 공하고 단무 칠대지리로다. 연이나 화울 중초함에는 오한 전율하니 역유 육맥이 닉 소자이니 차는 화기가 울복 재진함이니 부득 발광 서함이요 반현 한승지 화의로다. 열결 위문함에 해토 결담하니 여규 촌구 활실자하니 연류 하초함에 임탁 요통하니 다유 청내 홍자라. 개위중 습탁이 상력하고 하삼지 후이니 여화 무예로다. 열이 위문에 맺혀져 있음에 결담을 토해내고 해토하고 기침하면서 토해내고, 역시 촌구가 활실한 것이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이게? 해토 결실, 열결 위문함에 해토 결담하게 되는데, 이것은 역시 촌구가 활실함이 있는 것이다. 이것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거 맥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네요. 지금 해석이 지금 열이 하초로 쏠려 내려가 임탁하고 요통하는 것은 바로 이때 나타나는 맥상은 척안이 청맥의 안이 홍하게 나타나는 것이 많다. 이것은 모두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이냐, 위중에 있는 습탁이 상력하고 아래로 스며 내려간 증후이니, 화와 더불어 미리함이 없다, 예측함이 없다. 화와 더불어 미리할 수 없다, 예측할 수 없다. 화와 더불어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고견을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거 확실한 뜻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화가 왕성할 때 나타내는 맥은 조용히 맥을 취해 봤을 때 비록 홍수처럼 왕성하며 매끄럽고 빠르다, 활질하게 나타날다 할지라도 가운데를 눌러보면 부드럽고 활하다, 텅 비어있다, 탁 트일 활, 연활하고 단단하지 않다. 깊이 눌러보게 되면 화련히 텅 빈 듯 가운데가 화련하게 텅 비어있다. 화기가 성한 맥상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화성지 맥은 정취함에 수홍성 활질이나 중안인된 즉 연활 불견하고, 중안인된 즉
활련 중궁이라. 맥을 살핌에 맥이 손가락 옆에 드러난다. 손가락 옆으로 손가락에 잡힌다. 손가락의 지방에 잡힌다. 여기서 방자라는 것은 손가락 주변 언저리를 얘기하는 거죠. 손가락을 들어 올려봄에 삽사변 껄끄럽다. 껄끄러운 것이 마치 가벼운 칼로 대나무를 긁는 괄목 상대하다. 눈을 비빈다, 긁는다 이 말이죠. 긁을 대나무를 긁는 것과 같은 형상이 있다. 사사삭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이것은 바야흐로 무형의 화상이다. 형체가 없는 화맥의 형상이다. 맥이 손가락 언저리에 드러나되 손가락을 들어 올리면 삽사변 까끌까끌한 것이 마치 가벼운 칼로 대나무를 긁는 것과 같은 모양을 나타내니 이것은 바야흐로 형상이 없는 화의 상이다. 무형지 화상이라. 만약에 가운데 중궁에 어떤 물건이 막히는 저해하는 것이 있게 되면, 여기서 중궁이라는 것은 중한 부분을 가리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관맥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즉 관상이 굴곡하면서 구부러지면서 나온다. 그 다음에 격상의 경막 위로 담이 응체된 것이 있으면 즉 촌구맥이 굴곡 구부러지면서 위로 이렇게 올라온다. 이것을 일러서 갈고리 구맥이라고 한다. 이렇게 갈고리처럼 꼬부라져 올라온 것 같은 맥상이 되겠죠. 만약에 막히고 방해되는 것이 없으면, 즉 굴곡의 맥상이 없는 것이다. 굴곡의 상이 없는 것이다. 만약에 중궁 부위가 중환 부위가 물건으로 막혀서 방해되는 것이 있는다면, 그것에 대한 맥상은 관맥상에 굴곡 구부러지면서 삐져나온다. 또 경막 위로 담이 응체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즉 바로 이럴 때는 촌구맥이 상처의 상환에 해당하는 촌구맥이 구부러지면서 위로 이렇게 꺾어지는 형상이니 이 모두를 일러 구맥이라 한다. 구맥이 나타나는 것은 그 뭔가 엉겨 막혀 있는 게 있을 때에 나타난다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맥이 만약에 홍수처럼 왕성하게 나타나는데 가운데를 눌러보고 아주 깊게 중안함에 깊게 눌러봄에 더욱 실하고, 손가락 아래가 누누하게 겹쳐진 듯 누누하게 마치 찾을심 살필심 관주 의자상 의자를 율무를 꿰어서 구슬처럼 꿰어놓은 것과 같은 모양일 때는 루루하게 계속 쌓이고 이어진다는 뜻이요. 루루는 루루하게 마치 의자를 꿰어서 구슬로 만든 것을 살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이것은 바로 유형의 습열이 있다는 것이다. 습열이 있는 것이다. 습열이 쌓여 있는 것이다. 어디에? 경맥 중에 온적해 있는 것이지 화증이 아니다. 화증이 아니라 습열이 온적해 있다는 증이다. 약 홍성하면서 이 중안 익실하고 지하가 누누함이 여심 관주 의자 상자 개유형지 습열이 하여 온저거 경맥지중이니 습열이 온저거 경맥지중이니 비화증야라. 여기 띄면 안되겠네요. 붙여서 읽어야 되겠네요. 이상으로 분석 모아본다. 역대의 명의들의 말씀을 모아 추스려 보건대 자세하게 자상하다. 화증이
화증이 형성되는 원인과 그 맥을 분별하는 법이 아주 자상하다. 그러니 숙독 심사 구하여 익숙하게 반복해서 읽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을 오래함에 저절로 그 요령을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니 실로 뭐뭐 해서는 안 된다. 경시해서는 안 된다. 경시. 조충속이라고 여겨서 가히 경시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조충속이라는 것은 색일조 벌레충 벌레가 갉아먹는 것과 같은 작은 재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조각칼로 뭐 이렇게 파내듯이 하는 새기는 그와 같은 작은 잔재주라고 여겨서 이 맥상을 살피는 것을 변맥하는 것을 조충속이 하찮은 잔재주라고 여겨서 경시해서는 안 된다. 숙독 심사 구하야 자득 기요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변맥의 중요성을 강조해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중경 선생님의 상한 잡병론에서 화증에 대한 증치의 개요를 그 집대성에서 논하였으니 수증론과 더불어 서로 호응하고 대비하여 발휘한 것이니 수증론과 더불어 멀리 서로 호응시켜 대비해서 발휘한 것이니 그렇게 함으로써 화증 치료의 비밀을 다 파헤친 셈이고 질저 임상의 징험해 봄에 질정해 봄에 임상에 적용해 봄에 징험하다 질자입니다. 실제 임상의 징업해 봄에 량 불무소보야로다. 참으로 진실로 작은 보탬이 아닐 수가 없을 수가 없도다. 작은 보탬도 없을 수가 없다. 이중부정이죠. 이중부정으로서 강한 긍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화기가 울결되어서 나타나는 증에 대한 그 치료에 대한 내용을 살펴나올 예정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상 그 화증에 대한 증치 서론 개론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화로 나타나는 병증에 대한 증과 그에 대한 치료를 하나하나 또 파헤쳐 나가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본 강좌는 단 한 명만 보더라도 그것으로서 최대의 성과로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